오늘은 챔피언스리그 경기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 6일 목요일 2시 45분 챔피언스리그 29위 파포스와 리그 31위 비아레알 경기입니다. 먼저 파포스 FC의 전술적 방향성부터 보시겠습니다. 파포스는 기본적으로 4-2-3-1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상대 전력이나 경기 흐름에 따라 3-5-2 또는 4-4-2 형태로도 유연하게 전환합니다. 현재 팀을 이끄는 후안 카를로스 카르세도 감독은 전방 압박을 통한 빠른 볼 회수와 폭넓은 공격 전환을 강조하는 스페인식 전술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측면 돌파와 빠른 전환 플레이가 중심입니다. 특히 윙어들이 속도를 활용해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고 세트피스나 크로스 상황에서도 많은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압박 타이밍을 조절하는 구조적 수비를 펼칩니다. 즉 점유율보다는 볼 탈취 후 역습으로 한 방을 노리는 스타일이죠. 요약하자면 파포스는 전환 속도와 수비 조직력, 이 두 가지 밸런스를 중심으로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팀입니다. 다음은 현재 팀 내 주요 전력 구성을 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선수들입니다. 안데르손 시우바는 브라질 출신 공격수로 팀의 최전방에서 활약 중입니다. 공격 포인트 기여도가 높고 최근 들어 득점 감각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도밍구스 키나는 포르투갈 미드필더로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전환 플레이를 담당합니다. 볼 간수 능력과 패스 정확도가 뛰어나며 경기 조율의 중심입니다. 페페 로드리게스도 같은 포르투갈 출신의 핵심 미드필더로 공격 전개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5경기 결과입니다. 2승 2무 1패로 승률은 나쁘지 않은 편이며 특히 리그 내 홈 경기력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다만 원정 경기나 유럽 대회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 유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비아레알입니다. 먼저 비아레알의 전술적 방향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팀을 이끄는 마르셀리노 가르시아 토랄 감독은 기본적으로 4-4-2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이 포메이션은 수비 안정성을 우선으로 두면서도 공격 시에는 측면과 중앙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비아레알은 두 줄 수비를 단단하게 세운 뒤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고 빠르게 전환하는 역습형 빌드업을 자주 사용합니다. 특히 측면 돌파 후 크로스 혹은 중앙 공격수 간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결국 비아레알의 핵심 전술은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기반으로 한 빠른 전환 공격, 그리고 공간 활용 능력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 선수 및 부상 선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선수들입니다. 헤라르드 모레노는 팀의 주포이자 주장으로 득점력과 연계 모두에서 비아레알 공격의 중심을 맡고 있습니다. 예레미 피노는 젊은 스페인 윙어로 폭발적인 스피드와 개인 돌파가 특징입니다. 빠른 역습 시 가장 위협적인 옵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파페게의 미드필더 라인에서 수비적 안정감과 전진 패스를 동시에 제공하며 팀의 중원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팀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부상자 현황도 존재합니다. 수비수 로건 코스타는 전방 십자인대 부상으로 장기 결장이 불가피합니다. 윌리 캄보알라 역시 햄스트링 부상으로 약 3-4개월간 이탈이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수비진 로테이션이 불안정해졌고 젊은 수비수들의 기용이 늘어나면서 팀 밸런스 유지가 현재 과제로 꼽힙니다. 최근 5경기 결과는 3승 1무 1패로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였으며 이 중 2경기가 4골 6골을 넣으면서 대승을 한 점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두 팀의 맞대결 전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팀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번 맞대결은 초기 대결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포스는 홈에서의 분위기와 비교적 자유로운 흐름을 살릴 수 있고 비아레알은 전술적 노련함과 경험으로 대응하려 할 것입니다. 승패를 가리키는 초반 주도권 확보와 실점 제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의 최종 예측 결과는 비아레알 승 2.5버 추천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경기 6일 목요일 2시 45분 챔피언스리그 13위 카라바흐와 리그 12위 첼시 경기입니다. 먼저 카라바흐입니다. 카라바흐는 아제르바이잔을 대표하는 구단으로 꾸준히 유럽 대항전 무대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팀입니다. 현재 팀의 전술적 기본 틀은 4-2-3-1 포메이션입니다.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이른바 더블 피벗을 두어 수비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공격 전개 시 3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빠르게 전환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팀의 가장 큰 강점은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입니다. 수비 시에는 라인을 깊게 내려 단단한 블록을 형성하고 공을 탈취한 후에는 즉시 측면으로 전환해 스피드를 활용한 공격을 전개합니다. 특히 좌우 풀백의 적극적인 오버래핑, 그리고 윙어들의 중앙 침투가 공격 패턴의 핵심이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매우 능숙한 팀입니다.
또한 최근 유럽 무대에서는 점유율을 다소 내주더라도 실점을 최소화하고 후반의 역습으로 승부를 보는 전략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카라바흐는 수비 조직력과 속도감 있는 역습 축구라는 명확한 아이덴티티를 가진 팀입니다. 다음은 핵심 선수 및 부상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선수입니다. 압델라 주비르는 창의적 패스와 드리블로 공격 전환의 중심을 맡는 핵심 미드필더입니다. 레안드로 안드라데는 득점력과 활동량이 뛰어나며 중원과 공격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리만 아운자데는 꾸준한 출전과 함께 최전방 공격에서 활약하며 득점 감각이 돋보이는 젊은 공격수입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큰 부상자는 많지 않지만 리그와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면서 선수들의 피로 누적과 로테이션 운영이 최근 경기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즉 스쿼드 뎁스 관리와 체력 유지가 카라바흐가 시즌 후반부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최근 5경기에선 3승 1무 1패를 기록하였습니다. 리그에서는 여전히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럽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음은 첼시입니다. 첼시는 현재 엔초 마레스카 감독 체제에서 전술적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레스카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사용하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 3-2-4-1 혹은 3-4-3 형태로 자유롭게 전환하는 유연한 전술 운영을 보여줍니다. 공격 시에는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와 미드필드 숫자를 늘리는 인버티드 풀백 전술을 활용하고 빌드업 과정에서 빠른 패스 교환과 측면 윙어의 넓은 폭을 이용한 공격 전개가 특징입니다. 특히 콜 팔머와 리스 제임스가 중심이 되어 공간을 창출하고 엔조 페르난데스와 카이세도가 중앙에서 공의 순환을 책임지며 첼시 특유의 패스 축구를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수비 전환 시에는 높은 압박과 빠른 복귀를 통한 전환 수비가 핵심이며 상대에게 점유권을 내주지 않으려는 스타일이 두드러집니다. 다만 최근 분석에 따르면 상대가 수비 라인을 낮추는 이른바 버스 세운 전술에 약점을 보이고 있으며 풀백의 오버래핑 이후 발생하는 수비 조직력 붕괴가 숙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선 4승 1패를 기록하며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모두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 전개 속도와 득점 효율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지만 홈 경기에서의 수비 집중력 저하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제 구단 내 주요 전력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선수들입니다. 리스 제임스는 주장으로서 수비 리더십과 공격 전환 능력을 겸비한 선수입니다. 콜 팔머는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로 공격 전개와 마무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이고 엔조 페르난데스는 미드필드 중심에서 볼 배급과 템포 조절을 이끄는 핵심입니다. 모이세스 카이세도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중원 압박과 탈압박 능력이 탁월합니다. 하지만 부상자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콜 팔머는 사타구니 부상 재발로 단기 결장이 확정됐으며 레비 코릴은 무릎 인대 부상으로 장기 이탈 중입니다. 이외에도 주전급 포함 약 78명의 선수들이 부상으로 결장 중입니다. 이로 인해 마레스카 감독은 유망주 기용을 늘리고 포메이션 변화로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팀의 맞대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팀은 17-18 시즌에 맞붙은 적이 있으며 첼시가 홈과 원정 모두에서 6골 4골을 득점하고 안파한 기록이 있습니다. 꽤 시간이 지난 기록이긴 하나 리그 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의 최종 예측 결과는 첼시 승 2.5 언더 추천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경기 6일 목요일 5시 챔피언스리그 36위 아약스와 리그 14위 갈라타사라의 경기입니다. 먼저 아약스입니다. 아약스는 기본적으로는 4-3-3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 축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볼을 가지고 압박을 풀어내는 것보다는 풀백 혹은 센터백이 볼을 가지고 출발하여 미드필더와 측면 연계를 통해 전진하는 방식이 강조됩니다. 또한 유수육성과 팀 아이덴티티 회복에 집중하고 있으며 스카우팅 및 영입 정책도 가능성이 있는 젊은 선수 위주로 재편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최근에는 리그 우위권 추락 위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전술적 완성도 및 수비 안정성 면에서 과제가 존재합니다. 요약하자면 아약스는 젊은 선수 중심과 공격 지향 축구, 전술 재정비를 통해 다시금 리그와 유럽 무대에서 경쟁력을 회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선 1승 2무 2패를 기록 중이며 득점 대비 실점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수비적인 문제가 크게 나타나며 유럽 대항전에서는 대량 실점을 하는 등 빅리그 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기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갈라타사라이입니다. 갈라타사라이는 최근 여러 매체에서 다음과 같은 전술적 특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팀은 기본적으로 4-2-3-1 포메이션을 주로 활용하며 공격 시에는 풀백 및 측면 자원이 적극적으로 전진의 폭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이 프레싱과 전환 플레이를 중요하게 여기며
특히 상대가 공격을 전개할 때 반격을 노리는 전략이 강조됩니다. 빌드업 단계에서는 측면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미드필더가 폭을 넓히는 움직임이 있어 수비의 숫자 우위를 확보하는 패턴도 관찰됩니다. 다만 팀은 최근 유럽 대항전에서 수비적 약점을 노출하면서 국내 리그에서는 강하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아직 완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갈라타사라이는 공격 및 전환 중심의 축구, 강한 하이프레싱을 통해 리그에서의 지배를 목표로 하되 유럽 무대 또는 높은 수준의 상대와의 경기에서는 전략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핵심 선수로는 최근 영입 혹은 부임 이후 기대를 모으는 공격수 오시맨이 있으며 그는 터키 리그에서 외국인 선수로는 이례적인 득점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부상 리스트에 미드필더나 수비수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경기 운영 및 전술 유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선 3승 2무를 기록하며 순조로운 경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 득점 약 1.6골, 평균 실점 약 0.6골 수준으로 공격과 수비 모두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다음은 두 팀의 맞대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총 3번의 맞대결 중 각 팀이 1승씩 가져갔으며 나머지 한 번은 무승부였습니다. 최근 승리는 아약스가 2대1로 승리하셨지만 단순히 과거 기록만으로 승패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약스가 최근 맞대결에서 우세를 보였지만 경기 조건이나 팀 상태 변화가 크기 때문입니다. 갈라타사라이 역시 이번 맞대결에서 충분히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으며 결국 최근 폼, 로스터 완성도, 전술 적응력이 승부를 좌우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의 최종 예측 결과는 갈라타사라이 승 2.5버 추천드립니다. 오늘 네 번째 경기 6일 목요일 5시 챔피언스리그 21 클럽 브리에와 리그 9위 바르셀로나 경기입니다. 먼저 클럽 브리에의 전술적 색채와 전략 방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 브리에는 기본적으로 4-2-3-1 또는 4-3-3 포메이션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술적 핵심은 하이 프레싱을 통한 볼 회수와 폭넓은 측면 공격이입니다. 특히 측면 윙백 및 공격형 미드필더의 오버래핑과 측면 돌파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수비 전환 시에는 중앙 좁은 공간을 유지하며 상대를 측면으로 몰아내고 측면 돌파 이후 역습 형태로 빠른 공격 전환을 노립니다. 또한 세트피스 및 공중볼 경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득점의 상당 부분이 세트피스 상황 또는 공중 경합 이후 두 번째 움직임에서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클럽 브리에는 공격 가담이 많은 측면과 윙활용과 프레싱을 기반으로 한 역습 전환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해 나가고 있으며 상대 수비를 측면으로 유도하고 돌파 후 마무리하는 흐름이 자주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구단 내에서 주목해야 할 선수들과 최근 부상 및 결장자 현황을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선수로는 팀의 공격 및 전술 전개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로는 중앙 미드필더, 더블 피벗의 한축 및 측면 공격을 책임지는 윙어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격 측면에서 크리스토스 츠올리스가 속도와 드리블 능력을 바탕으로 위협적인 측면 옵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은 한스 바나켄으로 중원에서 창의성과 세트피스 능력을 겸비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브리에에는 여러 선수들이 부상 또는 결장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르도비트 레이스가 어깨 부상으로 11월 중 복귀 예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공격 수비 양쪽에서 일부 주요 자원이 피로 누적 또는 근육 부상으로 경쟁력 유지에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4승 1패로 컵대회와 자국리그에서 준수한 성적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챔스 미넨전에서 4대0으로 패하며 빅리그 강팀에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다음은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전술적 방향성과 전략적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독 체제 아래 바르셀로나는 기본적으로 4-3-3 또는 4-2-3-1 형태를 상황에 따라 전환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술의 핵심은 볼 점유, 빠른 전환 측면 폭 활용입니다. 즉 상대 압박을 풀어내며 중앙 및 측면에서 공간을 창출하고 풀백이나 윙어가 공격에 적극 가담하는 움직임이 돋보입니다. 수비 측면으로는 높은 압박과 적극적인 수비 전환이 강조되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후반 15분 이후 실점 증가라는 약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바르셀로나는 전통적인 점유 축구에 현대적 변형을 더한 스타일, 즉 중앙과 측면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공격을 주도하는 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비 전환과 마무리 안정성 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팀 내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선수들과 최근 부상자 및 결장자 현황입니다. 먼저 핵심 선수는 최근 젊은 선수들과 베테랑 공격수들이 결합된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예컨대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등이 공격 마무리 면에서 중심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미드필더 및 윙어 자원들이 팀 전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측면과 중앙을 연결하는 역할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부상 소식이 여러 차례 보도되고 있는데
예컨대 마크 안드레 테어스테겐은 허리 수술 진행 중이며 가비는 무릎 반월상 연골 수술로 2026년 초 복귀 예상입니다. 또한 라민 야말은 서해부 불편으로 훈련 불참 중이며 이로 인해 경기 출전이 불확실하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페드리 크리스티안센 등이 부상 리스트에 올라 있어 스쿼드 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바르셀로나는 전력 자체는 매우 강하지만 부상자 및 결장자 이슈가 경기 운영과 선수 기용 측면에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선 3승 2패를 기록했으며 부상자들로 인해 수비 조직력에 아쉬움이 돋보였던 경기 내용들이었습니다. 다만 레시포드와 야말 등의 활약으로 좋은 경기 내용들을 다시 보여주면서 예전의 바르셀로나 축구의 색깔을 점차 찾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의 맞대결은 공식으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다만 두 리그의 차이와 두 팀의 전적 기록들을 고려했을 때 홈에서 불리의 강점이 바르셀로나에게 크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의 최종 예측 결과는 바르셀로나 승 2.5버 추천드립니다. 오늘 5번째 경기 6일 목요일 5시 챔피언스리그 3위 인터밀란과 리그 34위 KR마티 경기입니다. 먼저 인터밀란입니다. 인터밀란은 전통적으로 300전술의 명가로 불립니다. 최근엔 크리스티안 키부 감독 체제 아래 3-4-2-1 전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중앙 수비 3명을 중심으로 측면, 윙백이 넓게 벌리며 공격 전개 시에는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전방 스트라이커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특징은 명확합니다. 안정된 수비 밸런스, 빠른 전환 속도와 세밀한 연계 플레이가 장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즌 내내 부상자가 많았다는 점이 전술 완성도를 저해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 인터밀란은 36건의 부상 이탈을 기록했을 정도로 체력 관리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핵심 전력은 단연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입니다. 팀의 주장으로 득점뿐 아니라 전방 압박, 연계 플레이 모두에서 팀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파트너인 마커스 튀람도 중요한 공격 자원으로 스피드와 피지컬을 앞세워 상대 수비를 흔듭니다. 수비진에서는 베테랑 프란체스코 아체르비가 후방 안정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반면 부상으로 인한 결장 이슈도 여전합니다. 라우타로와 튀람 모두 시즌 중반 부상으로 한동안 결장했고 이 때문에 공격 전개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였으며 나폴리에겐 지긴 했지만 확실한 경기들은 잡아주면서 강팀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카자흐스탄의 KR마티입니다. 이 팀은 국내 리그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며 특히 최근 시즌 들어 공격 전환의 속도와 홈 경기 득점력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전술적으로는 전통적인 4-2-3-1 시스템을 기반으로 중앙 미드필더의 활동량과 측면 윙어의 침투 플레이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형태입니다. 또한 수비 시에는 4-4-2 형태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블록을 형성하고 공격 시에는 중앙 미드필더가 전진하며 3선 빌드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핵심 선수 및 부상자 현황입니다. KR마티의 대표적인 전력으로는 젊은 유망주 다스탄 사트파에프 그리고 공격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베테랑 스트라이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 문제가 전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수비수 테미르란 아나르베코프가 턱 부상으로 결장한 바 있으며 골키퍼진 일부 역시 부상으로 로테이션이 불가피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선 2승 2무 1패로 비교적 안정적인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다음으로 두 팀의 맞대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팀은 아직 공식적으로 맞대결 전적이 없습니다. 순수 자국리그와 챔피언스리그 경험 차이 여부로 따져보았을 때 인터밀란의 상승세를 원정팀인 알마티가 꺾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의 최종 예측 결과는 인터밀란 승 2.5버 추천드립니다. 오늘 분석 내용과 조합들은 댓글 링크를 통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경기 분석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